장현과 길채가 극적으로 재회했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기까지 너무 길고 힘든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작가님께서는 장현과 길채가 이미 오래전에 혼인을 했다는 상징적인 설정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제도로서의 혼인이 아닌 달빛 아래에서 이미 하나 된 부부이기에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시련과 고난은 하늘이 맺어준 진짜 연인을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보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있기에 작품성은 배가 됩니다. 칼과 달에 숨겨진 의미를 통해 장현길채가 왜 오래전부터 하나였는지 작가님의 섬세하고 치밀한 설계를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드라마가 완전히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길채를 팔아넘기려고 했던 부우치의 손등을 젓가락으로 내리찍는 장현. 길채를 때렸던 손입니다. 부우치는 길채를 왼손으로 때렸고 왼손에 젓가락이 꽂혔습니다. 이 손모양 그대로 길채도 당할 뻔했던 적이 있었죠. 손가락이 잘릴 뻔했었던 길채. 장현은 길채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부우치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부하들을 칼로 해치웁니다. 장현의 칼은 오직 길채를 지키기 위해서만 쓰입니다.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오래전 평화로웠던 조선에는 병자호란이 발발했습니다. 각자 피난길에 오르면서 장현은 길채한테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단도를 전해주죠. 백곳에 서린 달, 내 마음의 어린님이 적혀있는 단도입니다.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장면들이라 그때는 단도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길채도 남자의 뻔한 수작 정도로 취급을 했었죠. 장현은 스스로를 잘 지키라는 단편적인 의미로만 이 단도를 준 게 아닙니다. 황해도 미녀인 백꽃 타령처럼 백꽃같이 예쁜 처녀의 얼굴에 비친 달을 이미 오래전에 보았던 것입니다. 아주 초반부입니다. 둘이 함께 배를 탔었을 때 길채는 장현을 여자한테는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는 사람 취급을 했었습니다. 단돌이 있는데도 볼이 붉어지거나 말을 더듬지 않는다면서 고자라는 소문이 역시 사실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장현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한참을 호탕하게 웃었죠. 가볍게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에 카메라는 연신 달과 하늘, 달빛이 비추는 길채의 얼굴과 하늘에서 내려다본 두 사람을 계속 보여주면서 연출 의도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백곳에 서린 달, 내 마음의 어린님. 장현은 예쁜 백곳에 서린 달을 이미 그날 선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후 길채는 장현이 준 그 칼로 은혜를 겁탈하려고 한 오랑캐를 찌릅니다. 스스로를 지키라고 준 칼인데 길채 역시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데만 사용합니다. 장현의 칼은 오직 길채를 지키고 길채의 칼은 소중한 가족과 벗을 지킵니다. 장현은 피난 가겠다는 명목으로 떠났지만 그 길은 결국 전쟁길이 되어서 오랑캐들과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적과 만나 살기 위해 당연히 싸운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길채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한참 전에 장현의 대사가 있었죠. 몽골병들은 이번 전쟁에 참전한 목적이 따로 있을 것이다. 재물과 여자. 장현은 단 한 번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오직 길채를 위해서만 싸웁니다. 수많은 전투가 일어나던 어느 날 여전히 오랑캐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날 그곳에는 진짜로 길채 낭자가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고 그날의 운명이 둘을 진짜 하나로 이어준 겁니다. 서로의 놀란 눈도 잠시 오랑캐를 발견하고 서방님 피하세요 라고 외치는 길채. 다행히도 위기를 넘기고 한숨 돌려 달빛 아래에 선 두 사람. 장현은 길채가 자기한테 서방님이라고 불렀다면서 내내 농섞인 웃음과 말을 이어나가지만 이제 와서 다시 보면 제일 중요한 의미가 담겼던 씬입니다. 죽음의 무턱에서 만나 서로가 서로를 구한 그날 길채는 장현에게 처음으로 서방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혼인이라는 어리석은 짓으로 서로를 묶어놓은 후에야 부르는 서방님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진짜 의미의 서방님을 길채는 그날 말했고 처음으로 불렀던 겁니다. 놀리지 말라고 하는 길채에게 장현은 말합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그리 헛말이 나온 것은 필시 낭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를 서방감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카메라는 집요하리만큼 달과 하늘 그리고 장현 길채를 계속 함께 보여줍니다. 하늘과 달빛 아래 맺어진 진짜 연인이기에 혼인이라는 제도를 초월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서 진짜 부부가 된 겁니다. 오래전 함께 배를 탔을 때부터 장현의 마음속 부인은 이미 길채였는데 이제는 길채도 자기를 서방이라 불렀으니 마치 홀렛날의 신랑이 기뻐하듯 장현도 그렇게 좋아했던 느낌입니다. 다만 장현의 말처럼 길채 자신도 이미 그때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연인이 장현이라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꿈에서만 보이는 어떤 남자의 실루엣은 길채 마음속에 누군가를 뜻합니다. 작가님은 남자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길채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장현의 존재를 감췄습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잠시 잠깐 둘이 달콤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급기야 길채가 혼인해서 장현을 영영 떠나보낸 이후부터는 그렇게 자주 밝게 빛났던 달이 이제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게 됩니다. 배 위에서 길채한테 사랑을 느꼈고
배 위에서 길채를 떠나보내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배꼽 같은 길채의 얼굴에 비쳤던 밝은 달은 떠오르지 않고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제 달은 없고 달빛 아래 맺어진 연인도 없습니다. 장현은 더 이상 칼을 써야 될 이유와 의지도 없으니 눈을 감아버립니다. 목에 들어온 칼끝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양에서는 또다시 태어난 김에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소현세자를 통해서 조국의 희망을 조금이나마 엿볼 뿐입니다. 대단한 애국이나 정의가 아니라 그저 조선에서 계속 살아가야 될 길채를 위해서입니다. 달과 하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옥 같은 시간을 거쳐온 길채를 운명처럼 포로시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달빛 아래 비쳤던 고운 얼굴도 아니고 당돌하고 씩씩했던 눈빛도 아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키라 칼을 주었으니 장현의 왜라고 울부짖는 물음에는 많은 것이 담겨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채가 여기까지 끌려온 건 조선에서 오랑캐들과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누군가를 도우려다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은혜가 아닌 도망친 포로를 도왔을 뿐이죠. 하지만 처음으로 서방님이라고 불렀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장현이 길채를 구할 겁니다. 다시 칼을 쓸 이유가 생겼기에 오랜만에 보는 예전 눈빛 그대로 길채를 살리기 위한 칼을 씁니다. 잔인하리만치 안 보여줬었던 그 달이 그날 밤에 비로소 떠오르죠. 다시 보여준 건 다행이지만 짙은 먹구름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장현과 길채 역시 이제는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을 수도 없는 사이입니다. 운명처럼 또다시 만나 함께 잠든 이날 두 사람 앞에 놓여있는 건 백꽃입니다. 진짜 백꽃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장현은 백꽃에 서린 달을 다시 봐야만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먹구름은 달을 가렸고 길채의 얼굴에는 상처가 생겼지만 그렇게 예쁜 백꽃에 서린 달을 다시금 만들어줄 이유가 생긴 겁니다. 역시 먹구름이 떠있던 밤 길채는 날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지만 장현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길채를 위해 자기 몸을 내던집니다. 살아갔던 이유가 죽어야 될 이유가 된 겁니다. 이 역과는 어찌 됐냐면서 울부짖는 길채. 처음 서방님이라고 불렀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살아갔던 마음속 깊은 곳 진짜 서방님의 존재를 이제 확실히 보고 느끼고 깨달았기에 이런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추상적인 꿈으로 나오지 않고 달에 낀 먹구름도 서서히 거쳐가게 될 겁니다. 백꽃에 서린 달 내 마음의 어린님. 한참 동안 잊고 있었던 그 단도와 밝은 달은 곧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먹구름이 다시 낄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나오게 될 겁니다. 해피엔딩이라면 밝은 달 아래 서로 나란히 앉아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그 단도를 보며 함께 웃을 것이고 새드엔딩이라면 장현은 또다시 그 단도를 길채한테 전해준 후 목숨을 잃을 겁니다. 희생으로서 희망을 얘기하듯 밝은 달이 떠오르겠죠. 이미 둘은 서방님이라고 부른 그날부터 달이 맺어준 연인이었습니다. 속세에 있는 혼인이라는 제도조차 뛰어넘은 진짜 연인이기에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의 의미와 전쟁과 역사의 아픔을 묻는 드라마입니다. 지금까지 칼과 달의 의미를 통해 드라마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